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김선흥 박사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장도 하시고 또 사범대 학장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동기 교육감님하고 같이 교육감 선거에도 나오신 바 계십니다. 일전에 외국 여행 가셨다가 오늘 이 강의 때문에 중간에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선흥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선흥입니다. 당신은 가거든 강의도 잘 못하는데 인사나 좀 잘해서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만 잘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이 인사로 제가 강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데에서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강의하려니까 왠지 떨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대학에 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중고등학교원해서 44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가 어떤가를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떤가를 보니까 제가 대학 교수의 같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거지입니다. 거지하고 교수하고 같은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거지하고 같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뭐 하나 들고 다닙니다. 거지도 뭐 하나 들고 다니고 저도 가방 들고 들어왔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년이 져도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궤변에 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 시키려니까 궤변을 잘해야죠. 교수들 궤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하고 같은 점을 항상 저는 느끼면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자기 격려를 합니다만, 그런데 또 거지하고 교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반대되는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거지 부인은 거지 알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교수 부인은 교수 알기를 거지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공부는 좀 했다 하는 게 권력도 없고 그다음에 또 월급도 별로 많이 못 받아오고 이러니까 지금 제가 거지 취급받고 삽니다. 그렇지만요, 교수가 거지하고 비교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직업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치과의사 선생님 아드님이나 사위나 두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저는 치과의사 선생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농담으로 하는 거고, 치과의사 선생님보다는 왜 낫다고 하냐면요, 치과의사 선생님은 나무 입으로 먹고 살지만 저는 제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울증과 치매 예방인데요. 우울증과 치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87세, 남성이 지금 80세 조금 넘었습니다. 1950년도만 해도 52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럼 60년 만에 거의 한 30년이 불었다는 것이죠. 1960년도에 10년 만에 10년이 불어가지고 1960년이 되게 한 6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령화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 장수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우울증이나 그 치매 같은 것이 옛날에는 치매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많이 이제 문제시되고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장애 요인 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치매하고 우울증입니다. 물론 불안도 있고 하지만 고독도 있습니다만 치매하고 우울증이 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노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 2주 이상 이러한 증상,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 의욕 상실, 식욕 부진, 공허함, 고독감, 절망적인 사고, 자살 기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 그리고 이 우울증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수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제 집안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은 제 막내 처남이 있는데 막내 처남이 우리 처남하고 처제 중에서 사남매인데 막내 처남이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와가지고 대학도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대학에 교수로 발령받아가지고 교수하면서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급기야 가서는 총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총장이라는 것은 대학 총장이라는 것은 참 진짜 꿈이거든요. 저는 총장이 꿈이었는데 원장, 학장, 처장밖에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총장 되는 곳은 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장 취임 시간한테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입구에 교직원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총장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세를 규합해가지고 이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괴롭히기 시작해서 결국은 총장이 임기가 4년인데 4년을 못 채우고 한 2년 좀 더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많은 괴롭힘을 당해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가 행사에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말도 잘하고 표정도 좋고 하던 친구가 전혀 말도 안 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얼마 전 있다가 우리 처남댁이 전화 왔는데 24층 아파트에 쓰러져 죽었대요. 제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사람이 24층 아파트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 같은 것은 결국은 자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 모든 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기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의존적인 성격이고 거기다가 완벽주의자.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은 결국은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한다든지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처남이 죽고 그 다음에 처남댁이 우울증이 와서 지금은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기도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신랑이 애 둘이만 남기고 신랑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얘기가 아들 그 뭡니까 결혼하려고 그 사돈하고 첫 만남 있잖아요. 근데 상견례 하기로 날짜까지 정해놓고 결국 죽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금 처남댁도 지금 거의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아주 그다음에 생화학적인 사건은 생화학적인 원인은 결국은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뇌 호르몬 분비가 안 되든 헤르몬 분비라서 우리가 뭐 도파민이나 그다음에 그 에프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그 행복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그 뉴런 하는 그 신경 전달하는 육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면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원인은 질병에 걸렸을 때, 뭐 갑상선 질환이든 내분비 질환이든 뇌졸중이라든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목숨이 이제 거의 판정이 돼 있을 때 왜 나는 왜 이 병을 왔을까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자학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첫째 식욕과 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혀 못 자는 경우. 그 다음에 주관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도저히 겪어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처남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강의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강의하러 처남댁이 태워가지고 강의하고 그 강의실 앞에 있다가 태워가지고 집에 오고 했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돼가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헛기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만 지속되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도 앞에 나온 증상하고 거의 비유사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다음에 일상 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식욕 감소 또는 증가, 불면 또는 과다수면, 정신활동 지연 또는 정신활동 초조와 이런 무슨 정신활동이 자꾸만 이제 늦어지고, 그다음 피곤 또는 에너지 감소, 무가치함,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죄책감,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 그다음에 자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을 한번 보면은 사망 원인의 제일 높은 것은 역시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고 폐렴이 환대 뇌질환이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 자살입니다. 이 자살인데 다른 간 질환이나 뭐 당뇨병이라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질환 중에 질환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살이 많다는 것은 특히 남자가 또 여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살률을 한번 보면은 연령별 성별 연령별 자살률을 한번 보면은 금방 알다시피 남성이 훨씬 더 높죠, 그죠? 왼쪽이 남성입니다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노인 사고가 있죠. 노인 사고라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네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네 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 한 가지는 뭡니까? 병고죠, 그죠? 아파서 고통받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빈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거. 그다음에 고독고, 고독해서 고통받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거. 이 네 가지 고통을 우리가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네 가지라고 봅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거, 가난해서 고통받는 거, 돈이 없어 고통받는 거, 그리고 고독해서 고통받는 거, 할 일이 없는 거. 이것도 이거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많죠.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고독한 거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월등하게 높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인가 그런데 뭐 우리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은 이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살률이 그냥 높은 게 아니고 거의 뭐 여기는 1.5배 정도 높죠. 네. 전체 평균은 18.4%밖에 안 됩니다. 전체 평균은. (60대) 이상 노인 자살 원인입니다. 자살 원인도 역시 노인 사고하고 거의 비슷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거 병고하고 같죠. 그 다음에 고독, 외로움. 그리고 부부와 친구, 자녀 등과 갈등 혹은 단절.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면은 자꾸만 이 모든 것이 상실되죠. 그렇죠? 네, 직장에서 퇴직해서 상실되고, 그 다음에 월급도 받다가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자꾸 죽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인이 혹은 남편이 죽고, 그 다음 또 뭐 자식이 또 뭐 죽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단절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100세 넘으면요, 친구가 하나도 없고 정형집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그래서 배우자 사망이나 친구의 사망도 결국은 자살의 원인 중에, 왜냐하면 고독하니까. 이건 고독과 관계되는 거죠. 뭐 이건 배우자가 없으면 고독합니다. 말할 상대가 없다니까. 네. 친구가 없으면 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 예방법입니다. 결국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치료는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좀 그렇고,
예방하는 것이 또 가장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스트레스와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야 됩니다. 개발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서 강의 듣고 뭐 잘 못하는 강의지만 듣고 또 지식을 뭐 얻어간다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금 여기 나오신 것도 바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입니다. 나오셔가지고 또래나 집단의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레크레이션 하는 게 뭡니까? 뭐 건전한 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밥골프도 있고 네. 그래서 요사이 대학 다니다가 같은 과 다니거나 아니면 뭐 같은 대학에 다니다가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CC라 하죠, 그죠? 그렇죠? CC라 합니다. 이 CC가 뭐냐면은 캠퍼스 커플이죠, 그죠?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래서 대학 같은 과에 다니다가 결혼하는 사람을 우리가 CC라 합니다, 그죠? 근데 요사이는 뭐가 유행하냐면요, SC 아니면 NC 이렇게 유행합니다. SC, NC가 뭐냐면요, SC는 시니어 커플, 노인 커플, 그리고 NC는 노인대학 커플. 그래가지고 노인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요새 가보면요, 저도 노인대학을 하나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영하는 노인대학의 학생들은 되게 60대, 70대인데 거기에 여학생이 80%, 남학생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도하냐면 여학생들이 다 주도합니다. 그리고 요사이는요, 남학생들은 뭐 예정하라고 하면 막 뒤로 막 빼고 나는 못해 하고 하지만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할게 하고 막 나와가지고 하고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안동 출신입니다만 안동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린 마음에 우리 엄해 보고 엄해 보고 여자는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시조부모를 모시고 그냥 웅굴에 가서 막 그냥 물 위어와가지고 그 바깥에 그런 쩍찍 들어오는 그렇게 부엌에가 풀떼 가지고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다시고는 바로 수건 쓰고 두레 가고 이런 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안 컸습니다. 그런 거 보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노인대학 가도 있고 사회복지학 가도 있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 6세 내지 7세 오래 삽니다.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하는 게 이게 건강에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집에 근데 전화 오면 우리 집에 전화 오는 거는요 99%가 우리 집사람 전화. 전화 오는데 전화 받는 거 보면 무슨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그다음에 신우 욕하고 하고 오만 욕이 다 하고 친구 욕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한 30분 지나면 제가 이제 조금 표정이 달라지면 눈치씩 보다가 나중에 끊으면서 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가지 하고 다 끊는기라. 그러면 당신 지금 자세한 얘기 안 하고 뭐 했노 지금? 그러면은 나 한번 전화 받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가냐고 관심 가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자분들이 지금 점심때 오늘 같이 좋은 날 점심때 수성구에 좋은 식당 가보세요. 전부 여자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전부 여자인데 저 혼자 가니까 좀 약속이 있어서 같이 가니까
완전 동물원의 동물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사회 활동하는 거. 남성들도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거.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느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종교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명상의 기도 생활이 바로 명상에 잠길 수 있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거로 저도 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종교라는 게 원래 잘 아시다시피 종교가 한자로 하면은 교육의 종갓집입니다. 교육의 윗집이다, 윗집이다. 그래서 종교가 그 종교에서 물론 나쁜 종교도 있죠. 뭡니까? JMS 같은 거는 아주 나쁜 교주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라 하죠. 하지만은 뭐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올바르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침이. 네. 뭐 자비, 뭐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저는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시는 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마라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병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그 공기를 많이 흡입하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많이 뛰어오고 해도 그 항산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록과 도전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보통 그 공기 속에 사과를 먹다가 조금만 두면 사과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썩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있잖아, 새. 무새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먹습니까? 녹슬죠. 그게 또 산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너무 많이, 산소를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가면서 그런 운동하는 것은 연세 많은 분들은 아주 안 좋다. 그래서 활성산소, 다른 말로 하면 악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그 조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적절하게 하되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방법 있잖아요. 하루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 지금 보이는 파크 골프가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거잖아요. 잔디 위에서.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또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걷는 것보다 물론 뭐 좋은 사람하고 걸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지수가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를 너무 높이 하는 것은 안 좋고 저강도로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 같이 뭐 여기 젊은 분도 계신다마는 되게 연세 많은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를 보시면서 아령 가벼운 거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이 참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제가 여기서 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에 바빠서 못하면 저녁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도 발라지고 그 다음에 근육통 같은 게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지적인 가족관계.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뭡니까 부인을 생각해가지고 부인을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순처자 흥 역처자 망
부인한테 순응하는 것은 따르는 것 잘 따르는 것은 이거는 허하고 부인한테 못 따르고 부인을 역할하는 것은 바로 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패밀리라는 단어 있죠. 이 패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패밀리의 F는 father고요. 그리고 and입니다. 그 다음에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입니다. 그죠?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가장 훌륭한 학교는 바로 가정이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이다. 네. 지금 학교 교육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가 저는 중고등학교에 뭐 명산 초청으로 이래 애들 가르치라고 제가 한번 가보면은 처음에는 가면 교장선생님이 워낙 아이들한테 닥달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바른 자라서 있다가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한 5분만 지나면 그냥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나중에는 막 완전 들어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여 친구하고 장난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교권 가는 거는 이제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땅 밑에 들어가 붙습니다. 이제. 제가 초임으로 1973년도에 초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시내 모 중학교에 가가지고 담임을 맡아서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어쨌든지 애 인간 만들어 주이소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방문을 가보면은 이 주황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서쪽 쪽으로 이제 저희 학군이었는데 주황통 쪽으로 오면은 막 양복점 하는 분들, 돈 많은 분들 막 있고, 그다음에 저쪽 서쪽 더 가면 비산동 가면 완전히 막 골목이 되면 어느 집인지 한 집에 방 하나마다 한 세대가 사는 경우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 가면 돈 보태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담배 그때 제가 담배 피울 때입니다만 담배 함부로 아니고 반보로 있잖아요. 반보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막 줍니다. 그리고 또 봉투에 뭐 하나 넣어가지고 줍니다. 주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도 가면은 담배는 내 받겠습니다. 이건 먹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간주합니까? 그 학부모 우리 못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같은 교사 중에 저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있는 교사들은 자기들이 수근거리면서 오늘 얼마 했노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1973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째입니까? 5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제 4대 졸업해가지고 첫 발령 가가지고 네. 그만큼 가정이 교권이 애 바로 안 캐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는요 결국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인간 만들어 갖고 보내줘야죠.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혼은 판단력 부족을 하고요. 이혼은 인내력 부족과 이해력 부족을 한답니다. 근데 재혼은 뭔 부족을 하냐면요. 기억력 부족을 한답니다. 저는 아직 이혼에 실패해가지고 아직 같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혼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한 특히 젊을 때 이혼은 아이를 남겨놓으면 그 아이가 결국 뭐 됩니까? 결국은 사생화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산책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예방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 보시지 말고 나가지고 그 주위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죠. 네. 그것이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우울증 예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일본서 공부를 해갖고 사실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GDP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조금 낮습니다. 옛날에는 게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는 1983년에 갔는데요. 그때 갈 때는 일본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주 사장님 아니고는. 근데 제가 일본 가 보니까 대학생들도 자동차가 있고 제 아파트 하나 조만한 거 샀는데 그 밑에 그 횟집인데 횟집 그 칼집이도 자동차 몰고 다니고 백화점에 그 뭡니까 캐시어 있잖아요. 돈 만들어 나가셔도 요새 우리나라 같은 거 티코 같은 거 빨간 차 해가지고 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귀국하면요 특히 장모님 우리 어머니 코끼리 밥솥 사오라고요. 제가 코끼리 밥솥 많이 사놔놨습니다. 저 코끼리 밥솥 그다음에 워크맨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카메라 소형 카메라 소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자제품 아주 따라가지도 못할 때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급 밥솥이 훨씬 낫고 우리나라의 삼성 TV가 소니 TV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지금. 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처음 갔을 때는 큰 통에다가 뭐 무조건 천행하고 이러면 뭐막 저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타일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제가 1990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삼성 TV가 조그만한 게 윈도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일본을 거의 따라잡아가잖아요. 아직은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아직도 포괄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보 문제가 큰 문제니까 지금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런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계속 사죄받고 그다음에 돈 달라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장점이 많은데 절대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금기로 여깁니다. 저 지하철에서 발을 밟잖아요. 밟으면 밟힌 사람이 스미마셍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독일 엄마들은 정직해라고 교육시키고 일본 엄마들은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교육시키고 우리 한국 엄마들은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해라 그 다음에 원칙과 기본을 중시합니다. 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칙과 기본을 중시 안 하니까 법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천재잖아요 지금.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전부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고 이리 있으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답답할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면요. 제가 우리 연구실에 지도 교수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외국 유학생이 한국인이 그때 3명인가 4명이 있었고 중국인 그다음에 태국인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연구실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한 번씩 뭡니까 식사하러 나갑니다. 식사하러 가가지고 무조건 일본은 우리 일본말로 와리깡 하는 거 아시죠? 와리는 가르다는 뜻이고 깡은 계산한다는 뜻인데 와리깡 하는 것이 바로 지가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가지고 딱 냈는데 그때 총무가 있었는데 일본화 총무가 식당 다 하고 계산하고는 총액에다 N분의 1 해가지고 1인당 얼마 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지도 교수님이 지갑을 안 가왔어. 내 지갑 안 가왔는데 내일 줄게 이런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내일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 이튿날 공부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돈 받으러 가야 돼 하면서 뛰가더라고요. 뛰가지만 돈 받으러 오디만은 일본은 아직도 1원까지 씁니다. 동전까지. 요즘은 책상에 탁 놓기만은 동전 놓고 이래 하지만 200엔 모자란다 하면서 또 받으러 가더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철두철미한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내가 반대게 일하는 그런 게 내포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니도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니건 니 내고 내 건 내 낸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게 너무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회의를. 인마들 뭐 맨날 회의만 하고 뭐 하는 거고. 그래서 각 분담해가지고 분담했는 거 확인하고 이런 것이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여름 박사가 했잖아요. 축소지향적인 일본이 했잖아요. 그죠?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누가 또 다른 분이 확대지향적인 일본 작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세계로 확대 퍼져나간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작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를 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터널을 뚫는데 그죠? 터널은 양쪽에서 뚫는답니다. 양쪽에서 뚫고 내가는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터널을 뚫는데 한국 사람은 터널 뚫다가 이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널이 부정하게 되죠. 그죠? 그래 중국 사람은 뚫다가 안 맞으면은 얘딱 오래가 2개 뚫고 일본 사람은 뚫다가 안 맞으면은 새로 비꾸고 새로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터널은 물론 어쩔 수 없이 곡선이 있으면 몰라도 가능하면 곡선이 없게 하는 게 좋답니다. 직선이 좋답니다. 직선을 해가 탁이 맞춰가지고 탁 뚫는데 그걸 보고 한국 사람은 중국 놈이나 일본 놈은 바보다 이거지. 그럼 뭐라고 2개 뚫고 그 다음에 뭐 새로 밑가가지고 새로 뚫고 그냥 이하고 보면 되지.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뭐 이렇게 한번 터널 뚫으면 수십 년 거의 100년 가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 놈들 뚫어놓은 터널이 아직도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 터널은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근데 우리 유학생들 모임만요. 그 유학생들이 뭐 한 200명씩 있었으니까요. 유학생들끼리 모이면 뭐 결혼해가 온 사람도 있고 뭐 혼자 독신 온 사람도 있고 한데 모이면 전부 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정말 저거 뭐 뜨고 뭐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런 거 없거든요. 서로 저를 듣고 제 친구가 같은 대학 동기가 안동대학에 교수로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안동 사람이니까. 야 이거 뭐 안동 와 이런 놈 하는 게라. 왜 하는 게래? 야 뭐 나와 좀 뭐 하려고 할게. 정말 저거 뭐야? 정말 저거 뭐야 저거? 이 카드입니다. 이게 좀 뭐 하려고 와. 자, 그 뭡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미국이 성공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외국의 똑똑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대성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받으면 그게 발전합니까? 결국 사람이 다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학 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있을 때 그때는 처음에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네이티브 제피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때 자꾸 텔레비 보고 전화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기도 뚫어지고 말도 막 나오고 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가장 많이 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2.5%는 지금 생각도 못 지금 0%잖아, 그죠? 12.5%면 10년만 지나보면 120%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만약 그렇게 계속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1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일본이 그때 이 당시에는 일본이 3% 뭐 4% 이런 데 했습니다. 성장률이. 그래서 놀래갖고 어느 일본 TV에서 특집 방송을 하는데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특집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시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를 보기로 하고 봤어요. 보니까 아마 그 기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뭐 좋은 점, 나쁜 점 막 하나 다니면서 막 취재 다 해요. 삼성, 현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폰이 나왔는데 폰이가 새로 나왔는데 그 부품은 전부 일본 거다 뭐 이런 것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장의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히다치 같은 거 미쯔비시 같은 기계 같은 거 다 보여주고 일본 애들한테 그러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이 주로 그 신발이나 섬유 쪽에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은 아마 벌써 앞서가고 있고 그러면서 네, 한국의 장점도 이런 장점이 있다. 자동차도 만들어내지만은 그 대신에 자동차 내는 대신에 정비 공장도 너무너무 잘 된다. 보장이 하도 잘 나가지고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한국은 이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라는 결론을 내는데 당분간 못 따라잡는다. 왜 못 따라잡노? 하니까 첫째가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그 당시 일본 헌법에 국방비를 1% 이상 못하게 전체 예산의 1% 이상 못 쓰게 해놨습니다. 딱 그 헌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0% 가까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 결국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데려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거의 3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데리고 와서 그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옷 사주고 총 사주고 대포 사주고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미기 주고 그것이 하나의 경제 발전을 늦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가 바로 한국 사람들은 됐어요. 야, 나 됐다. 대감하는 거. 이것이 아직 한국 사회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빨리 만들어낼지 몰라도 사람의 의식 구조는 하루아침에 막 변한다. 사람의 의식 구조가 결국은 모든 교육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못 따라온다. 결론을 내는 게. 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을 절대 배려하지는 않는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다음 미국을 배워서 미국을 이겼다. 독서 1등 국가다. 일본인은 자기 나라 제품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유럽 쪽에 갔는데 유럽 쪽에는 여러 번 갑니다만 미국이나 하여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차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차 없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단 아직까지도 한 수 아래로 봅니다. 네. 왜? 자기 나라가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차 막 돌아다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 독일 차도 있고 이탈리아 차도 있고 프랑스 차도 있고 미국 차도 있고 있는데 난 일본 차 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도 안 사주네. 그 항상 우리는 국제관계는 뭡니까? 상대주의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예.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이거는 주제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하고 1교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10분 영호의 안동고등학교 출신 또 광산김 여기 고등학교 대선배님과 우리 또 서정학 대선배님 담수의 회장님 차기 회장님으로 당선되셨죠. 이렇게 모시고 강의하니까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죠. 물론 노인이 돼서 뭐 걸려서 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특히 치매는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문제가 되고 사회를 완전히 학대화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디멘시아는 바로 디멘트 정신이 없다는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라틴어에. 이것은 뭐 잘 알다시피 뇌 자체에 그 이상한 물질, 그러니까 악성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아밀로이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물질들이 뇌에 축적되는 바람에 뇌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인지 기능이 감퇴가 오는 병을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미친병 혹은 농망이라고 그랬죠. 농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농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새 와서는 급격히 많고 또 거의 지금 노인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치매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거거든요. 뛰어다니고 또 달리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인지 기능이 동물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고 우리 인간은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 기능이 없어지면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고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 좋은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돼가지고 그리고 뇌기능 장애 또는 혈류 장애가 옵니다. 뇌에 혈류가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게 되니까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뇌고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물주가 바다를 놓을 때 뇌에는 뼈를 완전히 다 봉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갈비뼈로 봉했습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면 결국은 사회적 활동이나 행동장애, 성격장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가정과 사회를 흥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지 기능을 이건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억력, 두 번째 계산 능력, 세 번째 사고력, 네 번째 학습 능력.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못 배우죠, 그죠? 그리고 진압력. 혹시 진압력 아시는 분? 방향 감각이 안 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진압력입니다. 네.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 것이죠.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 집 안에서도 내 방에 가려면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언어 능력, 말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이해력, 그 다음 판단력 또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아주 우리 서 회장님은 똑똑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총명하십니다. 이것이 악화 내지 저하돼가지고 결국은 일상생활 장애가 오고 일상생활 장애라는 건 결국은 처음에는 젓가락질 잘못하든지 옷 단추를 못 잠근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차츰 대소변 못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못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보통 일상생활 장애는 이 기초적인 것인데 더 수단적 장애가 수단적 일상생활이 있는데 수단적 일상생활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가서 볼일 본다든지 은행에 가서 볼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차원적이죠. 그런 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 장애,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격까지 이상해. 네.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게 바로 ADL 해가지고 그 액티비티 데일리 라이프라고 해서 이런 식사, 배설, 목욕, 옷 입기, 보행 등이고 수단적 일상생활은 좀 더 일상생활 동작보다는 좀 더 복잡한 동작, 즉 가사, 외출, 금전관리,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역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죠. 거의 한 50 내지 60%가 이 치매라 하면 뭐 거의 이거라고 보면 보통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치매를.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이 스위스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명명이 됐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뇌 독성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뇌세포를 손상하는 거고 루이체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 루이체병은 거의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파킨슨병하고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 루이소체병은 루이체 혹은 루이소체라는 이 단백질 덩어리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가지고 환시, 환청 이런 것들입니다. 환시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그 집에 와가지고 가면은 제가 부르면 가면은 야야 저 지금 저기 지금 산에 저 나무에 뭐 뱀이 올라가 있다 빨리 뱀 갖다 내놔라 창문에 지금 저 원숭이가 있으니까 빨리 내놔라 하는데 없거든요. 이거 환신 거예요. 환촉은 이제 뭔가 기다리는 거죠.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알츠하이머하고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것이 또 파킨슨병하고 그 비슷하게 행동이 느려지고 손발이 떨리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체병하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하고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이 혈관성 치매는 결국은 혈류가 안 좋아서 뇌혈류가 안 좋아서 뇌세포가 피가 안 가면은 뇌세포가 다 죽지 그죠? 그래서 대개 뇌졸중의 환자들이 많이 겪는 뇌졸중이라면 뭡니까? 뇌세포가 뇌혈관이 파열되는 거,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뇌졸중이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당뇨병, 심장병,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병을 바로 혈관을 혈류를 나쁘게 하는 병들이죠. 자,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입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우울증은 갑자기 옵니다. 근데 치매는 서서히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살기 싫고 막 산다는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치매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한테 뭐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괜찮은데 왔는다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막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치매는 도움을 거부한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악화와 호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있는데 우울증은 치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상의 우울증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인지 기능은 이거는 치매는 일정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치매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동차 키를 들고 찾으면은 이거는 건방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키를 어떻게 어떤 때 쓰는지 모르면 이게 치명입니다. 자기 남편 이름 이자꾸만 건방증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 누군지 모르면 치명입니다. 그리고 주소 이자꾸만 건방증이지만 집에 못 찾아오면 그건 치명입니다. 네? 점잖은 분 앞에 이런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는 괜찮죠? 할아버지가 손자 어짓는다고 손자 아랫돌이 내려가지고 씩 한데 손자를 안 두고 자기가 싹 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택시기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타고 거의 다 와가는데 할머니가 그 기사한테 아저씨 내가 어디 가서 켰는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또 할머니 언제 탔는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다 보고 난 뒤에 내려다보고 이게 언제 썼던 물건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건방지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이더라 이렇게 하면 침입니다. 별로 안 오시지. 네? 그 시골에 할매가 살고 있는데 손자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와가지고 손자들이 할매한테 할매 호두께 저거 밀고 있는데 국수 밀고 있는데 와가지고 할매 집에는 왜 그 가훈이 없어. 가훈 있죠. 그러는 가훈, 교훈, 급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매가 뭐 배운 게 없거든. 내가 뭐 배운 게 있으면 뭐 아나 모른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개라 이러는 거야. 나들이 할아버지 쫓아갔어요. 할아버지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훈 만들어 돌려요 하니까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옛날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입니까? 하면 된다 하는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면 된다 하고 썩 써줬어요. 큰데다가 써가지고 손자들이 들고 이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써주는 거 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훈 써줬어요 하고 보여주니까 할머니가 또 보니만 미쳤나 새로 써라 캐라 대마 한다 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 봐요. 네, 그 충청도에 충청도 말이 참 우리 경상도 말이 짧다 하는데 더 짧은 게 충청도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충청도는 당신 개고기 먹을 수 있나를 딱 두 자로 개혀 하잖아요. 그죠? 개 할 수 있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내 이미지 나빠지는데 큰일 났네. 이해하십니까? 그 충청도 할아버지가 좀 볼일 보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헐겨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헝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시골에 그 아들 두 놈이 겨울에 추운 데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가질 않는 게 시골에 옛날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가질 않으니까 이래 보내려고 머리를 싹 짠 거예요. 나야 지금 방이 너무 추우니까 공부 좀 떼라 이러는 거예요. 둘이 형제 내보내니까 알았어요. 가서 공부 떼는 거예요. 두 형제 공부를 한참 떼다가 동생이 야 잠깐만 가지만 묶어보러 오지만 야 잠깐만 때려 이러 먹어놓고 갈게. 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보다 이거든. 네, 치매의 원인입니다. 치매
무늬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핑크색으로 된 부분 위에 부분에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밑에 것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 뭐 고독감 이런 것들은 치매에 아주 안 좋은 것이요. 특히 고독감은 제가 증조 할아버지 제가 이제 집안에 이제 주선이라 가지고 증조 할아버지를 제가 모셨습니다. 태국에 제가 보수 대구까지 모셨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상당히 장수를 하셨어요.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1980년도 초반이니까요. 지금부터 뭐 4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치매 오셨어요. 치매 오셔가지고 저는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집사람 그때 제가 결혼 초였어요. 결혼 초에 제가 또 외동이고 유목자입니다. 제가 6.25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임신시키고는 아버지는 바로 월급값 붙이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어디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또 옛날에 자익을 했습니다. 자익을 해가지고 제 집에 뭡니까 그 지서에서 맨날 조사로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하게 된 건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그래 남아 있는 건 일본 책 보면 그 좀 자익적인 제가 일본을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익적인 성향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요구처럼인데 그 다음에 이걸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는 혼자 이제 중간에 크면서 또 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가 아버지만 놓고 돌아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조부님이 또 새로 장가를 들어가지고 고모 삼촌이 5명이 태어났어요. 6명이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나이 적은 삼촌이 둘이나 있고 그라제비 오조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갑인 같이 학교 다니는 삼촌이 또 하나 있고 위에 또 둘이 있고요. 고모까지 6이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기 삼촌은 나이가 어릴 때는 왜 나이 똑같고 동기니까 삼촌이지만은 막 다투잖아요. 그죠? 싸우고 그러면은 삼촌 위에 삼촌들이 와가지고 이 자식이 이런건데 그러고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아무래도 제보다는 그 삼촌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집안이 그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좀 어릴 때는 좀 사실 빗나갈 뻔도 많이 했었습니다. 집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의원 와가지고 야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게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뭐 그래 영어에 역골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런 우울증이나 고독감 같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또 고독이라는 게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뭐죠 혼자 계시니까 친구도 없고 안동에서 태어나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없으니까 맨날 텔레비전 모시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맨날 앉아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독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텔레비 보시다가 나중에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막 밥을 또 안 준다고 아침 금방 되고 나면 돌아서면 야야 내 밥 안 주노. 그래서 따님이 또 오셨어요. 따님이 오셔가지고는 막 따님한테 나이를 줘가지고 막 따님이 막 우리 집사람하고 대스판 싸우고 그래 와가지고는 막 드시게 해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이고 놓고는 시장 가서 사놓고는 자기 갚는 기라. 그럼 결국 뒤처리 누가 우리가 3년 삐쳤는데요. 한 달은요 문안인사 들어가라고 하러 들어가니까 온 방이 노란 거예요. 온 방이 노란 거예요. 잠도 안 자시니까 계속 해가지고 막 만지고 냄새 맡고 온 별박이 똥치는 데이 바로 그거는
때는 우리 집 사람들 가라 하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가오라 했는데 가오가 지금 학교 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 하나만은 진짜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낳아가지고 하나는 없고 연년생 낳아가지고 하나는 없고 하나 걸키면서 그랬으니까 좀 고생은 됐겠죠. 그래 하여튼 이 고독이나 이 우울증 혼자 사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연령, 나이가 들수록 이 치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 성인병, 두부 손상, 그다음에 뭐 이런 스트레스, 나쁜 습관, 식습관,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치매 원인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요 그냥 읽고 넘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자주 흘리거나 혼자서 말없이 젓가락하고 젓가락질을 위해 서투른 것, 그다음 평소 말이 없고 식사 중에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다음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것,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거 있잖아 하고, 그다음에 패션 감각이 떨어집니다. 겨울엔 여름 옷 입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완전히 세월 지난 옷을 막 입고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치매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낸다. 평소 전화번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하던 것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불, 방에 불 꺼졌나 확인하는 일이 잦아진다. 물건 챙길 때 꼭 한 가지씩 빼먹는다. 이게 초기 증상이고, 이제 증상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초기에는 뭐 장애나 이런 장애가 오지만은 중기에 가면 이제 이런 뭐 언어 장애 뭐 이런 게 오다가 나중에 가면은 기억력 상실, 일상생활 불편, 위생관리 장애, 위생관리 하는 게 바로 대소변 못 가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길을 잃어버리고 환각 경험하고, 그다음 말기에 가면요 그 장애보다는 거의 상실이고 뭐 불가능 그런 거죠. 이 정도 가면은 거의 이제 사람으로서 너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한날은 이불을 막 밖에 갖다 대문 밖으로 갖다 놔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그랬어요? 가게 누가 이불을 가가는 걸 내가 억지로 그냥 막 고각을 빼뜨리는 게 이기다 이거지. 본인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이제 기억력 장애 그죠? 이렇게 태워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진압력 장애, 길을 잃어버리는 거. 제 친구 중에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그 노인정에 고스톱을 치러 늘 다녔어요. 정상적일 때. 다니다가 한날은 그 친구 노인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야 너가 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거야. 못 놀겠다 이러더니 와갑니까 가니까. 야야 고스톱 치는데 흑살이 적대해가지고 7년 못 보고 가는데 되겠나 이거. 고스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계속하니까 고스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놀 때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부부가 꼼짝 못하고 그 엄마 모신다고 이러고 뭐 돌아가셨지만, 예.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 그 불행 시작인 거죠. 방 안에서도 화장실 못 찾아가는 거. 뭐 밖에 나가서 못 찾아오는 거. 지금 뭐 여러분들 문자 많이 오죠, 그죠? 그 노인 찾는 거. 이게 다 그 치매 환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언어 장애, 말을 자꾸 더듬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면 장애, 밤인지 낮인지 잘 모르고 밤과 낮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제가 아까 청주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속 똥만 만지고 막 계속 그랬는데 지뢰. 나중에는요 이불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비닐을 덮어 씌우니까 찝찝하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비닐 안 덮으시면 이불이 나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얼마였어요? 88세예요. 그때 해도 오래 사셨죠. 1970년대니까요. 지금도 뭐 오래 산다기보다. 그 다음에 인격 변화입니다.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의심 많아지고 공격적이고.
뭐 나를 훔쳐갔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신 증상, 망상, 이상 뭐 그리고 이놈 내 돈 빼돌렸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립니다. 저항력 문맹고령.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그 정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이 쓰고 계시는 것은요, 옛날에는 뭐 적자생존에 그랬잖아요, 그죠? 적자생존에 그랬잖아요, 그죠? 적자생존에 그랬습니다. 생존이 그랬는데 지금은 적자생존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네.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적은 걸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지만 요사이는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거는 유전입니다. 유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약 한 20% 정도. 비만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이것은 아까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이고, 우울증 환자, 내성적인 성격 소유자 이거 늘 나오죠. 하루에 담배를 10개 이상 피우거나 술 한 병 이상 마시는 분. 이거는 뭐 사람 따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담배나 술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늘 생활처럼 해야 하셔야 됩니다. 기절할 정도로 두부가 손상된 적이 있는 사람. 자, 치매 예방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친구 만나고 집안 일을 해라. 그래서 정서, 정원과 꾸기, 뜨개질, 요리하기, 스포츠, 종교활동 등 이러한 가만히 있지 말라. 귀찮아지면요 늘는 것입니다. 뭐든지 아이고 내가 그런 거 하겠나? 야야마 며느리한테 야야마 네가 다 해라. 뭐 은행 몰도 네가 다 봐라. 이거 아니고 내가 은행 몰도 볼 수 있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 핸드폰 지금 이거 제가 133만 원 주고 샀는데요. 이 133만 원 주고 전화만 받고 주려면 이런 거 뭐 삽니까? 이 안에 기능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나오고 그래서 카메라 없어졌죠. 그 다음에 손전등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수첩 없습니다. 수첩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일선 다 잡고. 그 다음에 결제 다 되죠. 그 다음에 카드 필요 없어요. 이 카드 여기서 다 되죠. 은행 몰려서 돈 찾는 거 오면 여기서 다 보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SNS 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오면 그 소통하는 네트워크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렇게 저도 30% 정도 이용할까 모르는데 어쩌든지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치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아나 난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두뇌 활동 특히 저하 예방한다는 말, 새로운 거 배우고 경험하고 내자극 정보 처리 능력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뇌도 우리 몸도 운동해야 되지만 뇌도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 운동하는 게 뭡니까? 뇌를 막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네? 주 3회 이상 격주 운동. 이것은 혈관성 치매라든지 노인성 치매, 노인성 병 질환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생선과 우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뇌세포 생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과일, 채소 그러니까 뇌세포를 세척하는 것이고 뇌세포 세척하는 결국 뇌혈관을 좋게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C, E, 엽산 보충제 이것은 되게 황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질환 아까 여기 나왔듯이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이것을
꼭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 귀 안 보이면 바보 됩니다. 안 듣기면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치료하시고 안 되면 보충이라도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이고 안 느끼면 나중에 가면 치매도 오지만 나중에 가면 낙상이 빨리 옵니다. 낙상이 또 무섭습니다. 넘어져서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은 그때부터는 급격히 노화가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길로 바로 들어갔다가 결국 노양병원에 가지고 그 길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손 들고 있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식도 안 내줍니다. 네? 운동은 치매 예방에 특효약입니다. 규칙이 운동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31% 낮아지고 매주 3회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하면 인지기능 장애 확률이 40% 낮아지고 매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인지기능 장애 확률이 33% 줄어듭니다. 매일 3km 이상 걷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70% 낮아집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333법 세 가지 권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권하는 거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걷기, 부지런히 쓰고 읽고 쓰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은 우리 서정학 회장님이 중사의 사무실에 가보면 늘 책을 갖고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치매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 채소 많이 들은 생선 채소뿐만이 아니고 골고루 먹는 게 최고입니다. 골고루 먹으면요 거기에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 다 들어있고요. 뭐 비타민 따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골고루 먹으면. 그 다음에 세 가지 금하는 거. 술 적게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은 낙상하고도 관계됩니다. 되게 여자들은 고관절이 되지만 넘어지면 남자들은 되게 두의 머리에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3회 세 가지 행하는 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일 운동 실천하기. 네, 그러면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치매에 대해서 몇 가지 게임을 하겠습니다.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성이 김이니까 김 박사라고 좀 해도 되겠죠? 네, 김 박사 가라사대 말을 하고 말을 하면은 따라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냥 말하면은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연습 한번 할까요? 바로 할까요? 연습 한번 할까요? 자, 김 박사 가라사대 왼손머리 얹어 있어. 얹어야죠. 가라사대 했으니까. 자, 내리서. 내리신 분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기 기억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올려놔야죠. 네. 자, 김 박사 가라사대 오른손도 올리시죠. 자, 김 박사 가라사대 팔을 쭉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에서 교실에서 무릎 꿇고 벌써는 생각나죠? 네. 네. 자, 그럼 손 내리십시오. 내리면 틀렸죠? 네. 자, 가라사대 손 내리십시오. 가라사대 손 내리십시오. 자, 손 올리소. 어이구, 잘한다. 올리면 안 되죠? 예. 가라사대 박수 한 번만. 거블레가 갑니다. 가라사대 한 번 박수 치면 됩니다. 가라사대 박수 3번만. 네. 또 한 번, 또 3번만. 네.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쏘는데요. 그래서 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자, 가라사대 박수 크게 한 번만. 네. 크게 하라 했습니다. 자, 더 크게. 야! 못 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됐고 혹시 이거 하다 보면 자꾸 틀리게 되는데 틀리는 것은 뭐 비정상은 아닙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는 아니고 단기 기억이 조금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틀린 것은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또 뭐 틀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럼 저 혹시 뭡니까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제 다 틀리죠, 그죠? 네. 이제 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네, 가서 하고 말하는 거 그냥. 예. 네.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2등이 1등 추월했어. 몇 등 빨리 맞아요. 2등. 1등 2등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1등 손 들고 있어. 네, 손 들고 있어. 예. 예. 2등이 뭡니까? 예. 2등만 추월했지 1등은 추월 못했잖아요. 그럼 2등이죠. 2등이죠. 네. 달리가다가 3등이 2등 추월했어. 그러면 1등이 아니고 2등이죠. 1등은 앞에 있잖아요. 맞죠? 네. 야, 그러면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영희 엄마가 딸이 5인데 딸 이름이 첫째 딸은 1순위, 둘째 딸 2순위, 셋째 딸 3순위, 넷째 딸 4순위, 다섯 딸 이름 묻고 영순이. 예. 근데 그래도 좀 똑똑하시네요. 예. 보통 보면 어디 가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다음 4순위 했다가 다섯 딸 이름 묻고 하면 5순위 이렇게 묻는 5순위 아니죠. 제가 처음에 영희 아버지가 딸이 5때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영이죠, 그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런 걸 그냥 치매하고 관계가 좀 되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노년기에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져야 덕목 5가지 있는데 건강, 돈, 일, 친구, 꿈, 열정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바로 불평, 불만, 그다음에 의심, 그다음에 절망, 그다음에 경쟁하는 거, 그다음에 탐욕, 그리고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은 역시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죠. 사랑, 여유, 용서, 아량, 유연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는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먹는 거로 보호하는 것이 낫고 먹는 거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역시 운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네, 되게 우리 말 중에 우리 김강호 아들인데 이 말했는데 되게 우리 말 중에 보자가 앞에 가면 다 좋은 말입니다. 보약, 보물, 보석, 보배, 다 좋은 말이죠. 근데 보자가 뒤에 가면 안 좋습니다. 울고 째고 뽕고 울고 째고 뽕고 다 뽕고 이렇게. 네. 근데 보자가 뒤에 가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양보는 좋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선웅 박사님께 큰 박수를 서정학 이사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송창규 일로 어디서? 저희 안동 영호의 여자 회원님들 다 나오십시오. 네, 어디서 빨리? 벌써 먹고. 자, 갑니다. 자, 가운데 서십시오. 그때 너무 그때 이쪽 옷이 너무 가해
여짜오라. 일단 몇분 어디서? 올라가셔도 되고. 올라서. 보자. 옳지, 옳지. 이제 배색이 됐네. 마스크 빼 있어. 한 사람 마스크 빼.